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월드컵 예선전 하는 날인데요. 그래서 월드컵 예선전 보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실거주 한 채도 S&P 500만큼 오르는 곳으로 좀 보유를 해야겠다. 만약에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어정쩡한 데 가느니 그냥 월세를 살면서 S&P 500에 몰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 투자 성적이 0.5% 정도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좀 좋지 않지만 개의치 않죠. 오늘은 좀 핵심만 이게 바로 가기 위해서 앞에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거 최대한 짧게 보여드리고 이야기마저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는 제 경제적 자유 목표 달성률에 37.18% 달성을 했고요. 현재 진행 상황을 보시면은 이번 주에 좀 하락을 해가지고 수익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수익률 줄었고, 그래서 1,600만 원 정도, 저번 주 거의 1,900 이상이었는데 300 얼마가 날라갔죠. 상관없습니다. 이제 본론에 왔어요. 저의 그 자산 분포를 보면은 제가 S&P 500으로 경제적 자유 달성이 목표다, 5억 7천 정도 모으는 게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제가 한 2억 1천만 원 정도가 S&P 500 투자금에 있죠. 이게 제 전 재산에서 한 16%? 17%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84%가 묶여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가 실제 분양받아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고, 서울에 가까운 경기도권의 그 지하철 역세권 이렇게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요. 근데 그 흔히들 말하는 그 경기도 서울권 아파트 급지표 이런 거 있잖아요. 서열별로 강남부터 분당, 과천, 성동, 마포 이렇게 나눈 곳 중에서는 좀 중하위권에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도세가 이제 면제되는 2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갈아타기,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다시피 저의 자산의 84% 이상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제가 S&P 500에 투자한 영상을 만들고 있고, S&P 500으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객관적으로 보면은 S&P 500에 투자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 부동산 시세가 우리 가계의 자산에, 전체적인 자산 변동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저는 보여지죠. 올해 투자 수익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왔죠. 실거주 아파트 한 채도 사실 찾아보면은 S&P 500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거에 맞먹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엄청 좋은, 위치도 좋고 아파트 자체도 평수 되게 넓고, 그리고 한강이 보이는 압구정 신현대 정도면은 S&P 500에 스파이에 버금가는 그 이상 레버리지, 사실 주택담보대출을 껴가지고 이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실제 투자금 대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를 이길 수도 있는 아파트가 대표적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근처에 보면은 요즘에 시끌시끌하죠. 그 레미안 원베일리 이런 것들, 이 하여튼 한강변을 끼고 있는, 반폭을 끼고 있는 이쪽이 정말 금싸라기고 우리나라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자존심. 물론 근데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막 50억, 70억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 살 수 없지만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엑셀 오랜만에 해가지고 어떤 아파트를 내가 다음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느냐, 조금 무리하더라도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상급지로 가느냐, 혹은 그냥 이 비슷한 곳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느냐, 혹은 아파트 크기를 줄이고 더 싼 곳으로 가고 S&P 500 투자금 올리느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래서 객관적으로 KB 부동산에서 각 아파트의 시세랑, 그리고 스파이, 대표적인 S&P 500 ETF죠. 그리고 우리나라 참고치로 코덱스 200이라고 하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 넣어가지고, 그리고 서울에서 괜찮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들 이렇게 좀 추려봤어요. 압구정 신현대, 옥수 삼성, 여의도 시범아파트, 역삼 럭키, 그리고 판교 쪽이죠. 백현마을 6단지, 서초 레미안, 그리고 평촌, 향촌 롯데, 그리고 일기 신도시 중에 한 곳이죠. 부천 중동 포도마을,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근데 이게 또 매수하는 시점에 따라 가지고 다른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시점을 여러 가지로 좀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2011년 6월 매수 기준이고요. 지금 이거 비교할 때는 아파트를 주담대를 끼고 레버리지로 산다라는 관점은 일단 배제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넣자 실제와 비슷하게 가려고 하면은 주택담보대출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재산세도 반영을 해줘야 되고, 대출에 대한 대출 이자도 반영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스파이 같은 경우는 그런 변수가 좀 적기 때문에 레버리지 자기가 뭐 신용대출 해서 사는 거 아니면은 레버리지를 내기도 쉽지 않고 신용이 안 되잖아요. 신용 미수가. 그렇기 때문에 순수 현금으로 100%로 매수를 했을 때 이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만 좀 비교를 해볼 겁니다. 유의해서 보셔야 되고, 일단 2011년 6월 달에 매수를 했을 때 대충 이때쯤이겠죠. 6월 달 이때쯤에 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현재가 기준으로 스파이가 압도적으로 좀 이때 대비해서 자산 가치가 오른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압구정 신현대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기준점 대비해 가지고 이따 2라고 했을 때 S&P 500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4.5배 정도 올랐고, 압구정 신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때 한 2배 좀 넘게 올랐죠. 근데 여기 코덱스 200이라 한 놈, 이거 아주 띨띨합니다. 이거 보시면 코덱스 200이 이 선이죠. 바닥을 기고 있고요. 거의 뭐 움직이지 않았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를 사서 보유하는 하더라도 한국 주식은 장기 보유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이렇게 재밌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나라 그 서울 아파트가 좀 침체기를 겪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이 구간 보시면은 상승이 나오기 전, 박근혜 대통령이 아파트를 사라 뭐 이렇게 하기 전까지 이 구간에서는 횡보하거나 약간 떨어지거나 이래서 뭐 이제 드디어 서울 아파트 끝났나 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이때 2014년 1월 이때 만약에 샀다고 하면 현재가 기준으로는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1등입니다. 지금 이때 대비해 가지고 3배 넘게 올랐고, 압구정 신현대, 그 다음 스파이. 근데 사실 이 1위부터 3위까지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뭐 0.5배 이내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코덱스 200은 여전히 꼴찌. 그냥 무시하셔야 절대 한국 주식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지별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S&P 500 스파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 다음에 역시나 판교 분당권인 백현마을, 그리고 평촌, 네, 서초 레미안이 이게 뭔가 이슈가 있었을 텐데 좀 약간 아래에 있지만,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 중에서 좀 가장 오르지 못한 부천 중동 포도마을이 하위권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아니죠, 2009년이죠. 2009년 리먼 사태 터졌을 때 이때를 보면은 미국이 특히나 많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때 만약에 샀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때 대비해 가지고 5배 가까이 이제 스파이가 올랐고, 그 다음 역시 급지순으로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압구정 신현대, 서울, 그 다음 평촌, 그 다음에 부천. 여기 보면은 백현마을이 판교인데도 꼴찌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KB부동산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을 때 이때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0으로 넣어가지고 백현은 일단 배제해가지고 데이터가 없으니까 무시하시고 보셔야 되고, 지금 이게 사실상 우리나라의 그 자산들의 가치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S&P 500이 압도적으로 1등, 그 다음에 서울의 강남 아파트, 그 주요 급지 아파트들, 그리고 일기 신도시 중에 뭐 괜찮은데 평촌, 그 다음에 분당은 아마 이 사이에 있겠죠, 원래 들어오려면. 그 다음에 부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보여드리고, 만약에 코로나 때 매수를 했다, 2020년 11월쯤 돈이 풀리던 시절, 가자 하던 때죠. 대충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2020년 11월이면 이 정도겠죠. 보면은 압구정 신현대가 또 앞서갑니다. 근데 큰 차이는 나지 않고 2위 스파이랑, 그 다음에 의외로 향촌 롯데가 또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의도 시범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코덱스 200은 여전히 꼴찌다. 네, 이런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1년 새 추이, 2023년 9월 대비해서 추이를 보면은 스파이가 또 1등을 달리고 있고요. 그다음 네, 역시나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스파이랑 거의 뭐 앞서 거의 추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코덱스 200이 의외로 높게 나왔는데 코덱스 200이 이전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때 대비해가지고 기저 효과로 높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상 뭐 코스피가 뭐 수익률이 좋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만 올라도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뭐 그런 착시 현상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사실 이거 어느 시점에 사냐에 따라 가지고 이 아파트들의 추이가 순서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근데 대체적인 추세를 보면은 서울에 있는 주요 좋은 아파트들이 위에 올라가 있고 뭐 과천, 분당, 판교 이쪽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상대적으로 선호가 떨어지는 그런 아파트들은 부천, 중동 여기도 뭐 이거 더 안 좋은, 더 시세가 안 좋은 곳들이 이제 또 있을 텐데 그런 거 굳이 안 오르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방 아파트나 혹은 뭐 인천이나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곳은 굳이 제가 여기서 꺼내가지고 안 좋은 이야기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다 배제시켰고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곳들 중에서 이렇게 써봤는데요. 앞서 보셨다시피 어느 시점에 샀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약간씩 다르지만 스파이와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서울에 버금가는 판교, 분당, 과천 그리고 좀 쳐주면 평촌 정도까지 S&P 500에 버금가는 꿀리지 않는 수익률을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느낀 거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서 차라리 갈 거면 애매하게 업그레이드나 혹은 돈을 빼가지고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느니 만약에 여기서 제가 급질 내려서 내려간다고 하면은 이때도 자산이 50% 이상은 묶일 것 같거든요. 아파트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금액이 작다 그래도 상당히 큰 돈이 S&P 500보다 수익률이 훨씬 덜 나오는 곳에다가 묶여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50%가 말이 50%지 뭐 70% 이상은 또 써야 될 텐데 최소한 그러면 제 전체적인 자산으로 봤을 때 아파트가 이만큼이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이제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30% 가지고 이제 S&P 500 투자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전체적 자산이 늘리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든 생각은 S&P 500이 설사 지금보다 더 적은 10%가 되더라도 90%를 차라리 더 좋은 아파트에 대출 좀 더 내서라도 사서 가자. 그래야지 전체적인 자산이 늘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뭐 제가 이제 ISA 계좌가 9월 보니까 18일에 만기더라고요. 추석 전에 뭔가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ISA 해지해가지고 타이거 미국 S&P 500 사놓은 거 다 여기 삼성증권 계좌로 이체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그런 걸 시도를 할 거고요. 네, 요즘에 금투세 보안법, 보안책에 대해 가지고 발표가 좀 됐던데 그거 좀 분석해보고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네, 곧 있을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 팔레스타인하고 하죠. 재밌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